네.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교롭게도요, 구치소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에 난데없이 을지문덕 장군의 씨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온 나라를 뒤흔든 희대 국정농단 사건, 바로 이 최순실 게이트의 일각인 2대 입학비리 사건이 어제 첫 선고 공판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첫 실형을 받은 어제가 바로 최순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61번째 생일이었는데요. 1956년 6월 24일생입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징역 3년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네. 아이러니합니다. 이현 변호사님. 저게 이제 뭐 공교로운 일이지만 우리 네. 나이로는 진갑이라고 하는 나이인데요. 네. 네, 61번째 생일에 3년. 네. 본인은 굉장히 형을 선고받고 약간 멍한 표정도 짓고 좀 그랬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 이건 시작이죠, 이제. 그렇죠. 이제 시작이지. 앞으로 남은 거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이렇게 세트로 봤을 때 비선 의료가 이제 다, 이제 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비리가 두 번째로 선고가 네. 됐는데, 이제 작은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적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사건이 좀 빨리 선고될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 빨리 선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형이 더 중한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아니라 남아있는 형을 선고받으면 점점 더 이제 형이 셀 수밖에 눈덩이가 없어요. 구르기 네, 시작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자, 그래서요, 어제 그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 이게 딸에 관한 얘기죠? 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략을 시켰다. 결국 그릇된 모정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저게 문제가 뭐냐면 네.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저 행동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해야 할 학생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다른 학생과 다른 부모는 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공정한 사회에서 불법적인 사회로 만들었고 온갖 권력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고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저는 3년이라는 형도 좀 중하게 내려졌다고 봐요. 그 자체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의 저런 행동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어머니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주기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저 하나의 행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수들, 총장을 포함한 교수들이 거기에 개입을 했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그 일 때문에 많은 다른 선량한 학생들, 공정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 네. 돈과 권력이 결국은 힘이 돼서 그걸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저런 행동은 엄벌에 쳐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려져서 네. 최순실이 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재판부는 이어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야. 라고 해서 그 화제가 됐고 결국 이게 뭐 촛불 시위의 도화선에 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 됐던 이것도 양형 사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너무 많은 사람이 공정을 저버리게 했다. 빽도 능력이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빽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탓해라는 건 바로 정유라 씨가 자신의 SNS에 쓴 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유라 씨가 쓴 글 때문에 결국 이 최순실 씨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요. 아니 촛불 초기에 네. 제가 나오면 중고생들이 깃발 들고 많이 모였어요. 네. 기억나시죠? 촛불의 예. 동력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고3 학생이 나왔죠. 그렇죠. 저 학생 수능 걱정 안 되세요? 나라가 더 걱정입니다. 아, 이런 얘기하게 만든 게 정유라의 SNS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자 생일날 3년형을 판결받아야 되는 최순실. 인간적으로는 얄궂은 운명 아닙니까? 네.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 말에 따르면 그런데 국민들은 이 3년이 지금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은 7년을 구형했는데 네. 3년이 떨어졌어요. 네. 만약에 최순실 3년, 정유라 3년, 이거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랬다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네. 정작 정유라는 활보하고 있고 음. 다 엄마가 있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7년 구형에 3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에서 뭐 뇌물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엄청난 형량이 나올 수 있지만 네네. 지금 이거 건으로만 봐도 3년은 약하다. 왜냐하면
130년 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여대를 네. 네네. 초토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국정농단 다 빼고 음. 그러면 이화여대 하나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저지르고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학부형은 총장 학장을 다 휘두른 학부형은 3년 정도 받는구나. 네. 그래도 국민 정서로는 참 가볍게 나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부장들을 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 부장 판사들 국정농단 사건을 하는 부장 판사들은 대부분 저희 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동기 저희 또래예요. 저보다 아하, 이제 예, 나이는 예. 보통 조금 더 위인데 그러니까 만나면 다들 학부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째 애를 대학을 넣거나 둘째가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거나 그렇겠네요. 이런 고민을 네.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건이 너무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들은 판사가 왜 백도 능력이라는 의구심 이런 얘기를 할까? 판사든 백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판사들은 사실 성적 순으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백이 능력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 입증하는 그 사다리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도 능력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최순실 씨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판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을 한 최대한 거고 때린 그리고 거다. 검사가 7년을 한 거는 이제 범죄 사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다 유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7년을 구형한 거고 그중에 일부 무죄가 나와서 할 수 있는 한을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거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은 선고형은 한 반 정도가 많이 돼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항소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전혀 없으니까요. 네, 변호사로서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피고인은 자기가 항소하면 불리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자기가 항소를 해야 항소를 하면 이게 형이 더 세지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웬만해서는, 예, 예. 웬만해서는. 근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검찰은 반드시 항소할 거거든요. 검찰이 항소했는데 본인은 항소 안 하면 또 불이익이 생길 수가 네. 있으니까 같이 항소를 하는 거죠. 법정 전략 차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최순실 씨는 퇴정을 하면서 이번에 참 매서운 눈빛으로 취재진을 쏘아봤다. 이게 사진을 못 찍어둬서 유감인데 표정이 아주 날카로웠다. 저게 과거 첫 번째 나왔던 그 유명한 눈빛 아닙니까? 예. 저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사회에 대한 뭐 억울함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 고소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테고, 방청객의 뭐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테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저 놀랬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더 놀라워요. 아, 네, 네. 국민 정서하고 너무나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네.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과연 놀래고 저렇게 불편해했나 그것이 제대로 된 그 인식이 틀린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국정을 관여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돌아보게 됩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바로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을지문덕 장군의 유명한 시 여수장 우중문 시라는 이 시를 응용을 했어요. 자, 한자인데요. 네. 이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다. 참으로 이거 모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 국민이 없어 싶은데 뭐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이 중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바로 이제 뭐 다 됐다. 저 중에서 이제 그대의 신기한 책략 이건 뭐 네. 사극에 나오는데 바로 전승공기고 당신의 전공이 하늘 뜻 찌를 듯하니 지족 만족한 줄을 알고 편안하게 돌아가라 이 말이 검찰 보고 했다는 얘기. 그렇죠. 검찰이나 특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이게 무슨 관계인가요? 왜냐면요. 네. 최순실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특검과 검찰이 밝혀낸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전공이란 게 전쟁에서 네. 공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공을 세워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일정 부분 파악했으니 그거 하나로 좀 만족해달라. 네. 왜 그렇게 정유라 같이 짜잘한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그렇게 난리냐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유라한테 3차, 세 번째에 혹시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정유라가 구속되는 걸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네. 칭찬해주면서 좀 참아달라 이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한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네. 전참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인용했다. 뭐 좀 연배가 있는 분이니까 한자 시를 인용해서 네, 이런 말 할 그렇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들리냐면요. 이제 저희 같은 세대는
이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 있죠? 있죠. 고마해라. 구속영장 많이 묻다 아이가. 지금 이 얘기로 들리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경재 변호인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최순실이 2번 구치소에서 전화를 썼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네네. 이 전화는 누구의 전화일까? 음. 변호인 것을 훔쳐서 썼을까? 알고 줬을까? 그럼 지금 법을 변호사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고 최순실이 나 급한 전화 써야 되는데 근데 변호인이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접견실에 자기 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 혹은 그게 차명폰이거나 최순실한테 쓰라고 줬다면 이거는 변호인이 지금 이 교도소의 교정당국의 수칙이라든가 네. 법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인용할 때가 아니고 이거부터 밝히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 을지문덕 장군 시에서 이제 영화 친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자, 아까 생일 얘기했었는데 또 한 네. 분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네,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어제가 생일이었던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50대의 첫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와 띠동갑인 셈이죠. 12살 어린 네. 띠동갑인 어쨌든 셈인데요. 뭐 공교로운 상황이었고 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도 참 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어제 아침 식단은 소고기 미역국인데 이거 뭐 원래 정해진 대로 나온 겁니다. 이 부회장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 구치소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우석 부소장 네. 절도 있는 책과 침구류 정리 식사를 전혀 남기지 않고 모두 비운다. 달리기로 40분씩 늘 체력을 관리하고 있고 신문 2개. 신문이 뭔 신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서로 9시 취침 시간까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저기 신문 궁금해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책을 무슨 책인지 저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권이 한계라고 이 교정당국이 30권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네네. 빼곡히 30권이랍니다. 그걸 좀 자꾸 교체한다는데. 굉장히 성실한 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홍석현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멘토를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네. 주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네. 차분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구치소에서 이렇게 생활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성실한 거죠. 진짜 성실한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들을 계속 누군가가 제공하고 그것들을 내면에 체화하고 이러면서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측면이 많고 검찰이나 특검에서도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계속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재판이 혹시 너무나 과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신뢰를 잃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건 전체가 굉장히 수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근데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사람의 본성이 많이 나오죠. 너무 극한 상황이고 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예, 겪지 예.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인데 이제 원래 교정 당국은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워낙 모범적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다른 재소자들이 이제 면회 온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본인도 사실 다른 사람한테 뭐 편지든 아니면 편지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안부를 전하거나 아니면 면회 오신 분들한테 잘 지내고 있다, 잘 버티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법정에서 지금 많이 관찰이 되는 거죠. 법정에서 근데 워낙 이렇게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서 판사들도 되게 감탄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법조인들은 삼성의 미래가 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재판 결과가 제일 예.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입소문으로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교롭게도요, 구치소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에 난데없이 을지문덕 장군의 씨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온 나라를 뒤흔든 희대 국정농단 사건, 바로 이 최순실 게이트의 일각인 2대 입학비리 사건이 어제 첫 선고 공판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첫 실형을 받은 어제가 바로 최순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61번째 생일이었는데요. 1956년 6월 24일생입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징역 3년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네.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변호사님. 저게 이제 뭐 공교로운 일이지만 우리 네. 나이로는 진갑이라고 하는 나이인데요. 네. 네, 61번째 생일에 3년. 네. 본인은 굉장히 형을 선고받고 약간 멍한 표정도 짓고 좀 그랬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 이건 시작이죠, 이제. 그렇죠. 이제 시작이지. 앞으로 남은 거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이렇게 세트로 봤을 때 비선 의료가 이제 다, 이제 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비리가 두 번째로 선고가 네. 됐는데, 이제 작은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적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사건이 좀 빨리 선고될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 빨리 선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형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할까 판사든 빽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판사들은 사실 성적순으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빽이 능력이란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 입증하는 그 사다리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빽도 능력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최순실 씨의 양형은 양형 기준에 의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판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을 한 최대한 거고 때린 그리고 거다. 검사가 7년을 한 거는 이제 범죄 사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유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7년을 구형한 거고 그중에 일부 무죄가 나와서 할 수 있는 한을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거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은 선고형은 한 반 정도가 많이 돼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항소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전혀 없으니까. 네, 변호사로서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피고인은 자기가 항소하면 불리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자기가 항소를 해야 항소를 하면 이게 형이 더 세지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웬만해서는, 예. 웬만해서는. 근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검찰은 반드시 항소할 거거든요. 검찰이 항소했는데 본인은 항소 안 하면 또 불이익이 생길 수가 네. 있으니까 같이 항소를 하는 거죠. 법정 전략 차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분명 아닙니까? 네.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 말에 따르면 그런데 국민들은 이 3년이 지금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은 7년을 구형했는데 네. 3년이 떨어졌어요. 네. 만약에 최순실 3년, 정유라 3년, 이거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랬다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정작 정유라는 활보하고 있고 음. 다 엄마가 있어 그랬는데 엄마는 7년 구형에 3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에서 뭐 뇌물죄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엄청난 형량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지금 이거 건으로만 봐도 3년은 약하다. 왜냐하면 130년 넘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여대를 네. 초토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국정농단 다 빼고 음. 그러면 이화여대 하나를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저지르고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학부형은 총장 학장을 다 휘두른 학부형은 3년 정도 받는구나. 네. 그래도 국민 정서로는 참 가볍게 나왔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네. 제가 사실 이 부장들을 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 부장 판사들 국정농단 사건을 하는 부장 판사들은 대부분 저희 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동기 저희 또래예요. 저보다 이제 나이는 보통 조금 더 위인데 그러니까 만나면 다들 학부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째를 대학을 넣거나 둘째가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거나 그렇겠네요. 이런 고민을 네.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건이 너무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들은 판사가 왜 백도 능력이란 의구심 이러한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건들을 형을 선고받으면 점점 더 이제 형이 셀 수밖에 눈덩이가 구르기 네, 시작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자, 그래서요. 어제 그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 이게 딸에 관한 얘기죠? 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략을 시켰다. 결국 그릇된 모정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저게 문제가 뭐냐면 네.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저 행동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해야 할 학생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과 다른 부모는 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공정한 사회에서 불법적인 사회로 만들었고
온갖 권력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고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저는 3년이라는 형도 좀 중하게 내려졌다고 봐요. 그 자체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순실의 저런 행동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상 어머니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주기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저 하나의 행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수들, 총장을 포함한 교수들이 거기에 개입을 했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그 일 때문에 많은 다른 선량한 학생들, 공정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 네. 돈과 권력이 결국은 힘이 돼서 그걸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저런 행동은 엄벌에 쳐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려져서 네. 최순실이 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재판부는 이어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야. 라고 해서 그 화제가 됐고 결국 이게 뭐 촛불 시위의 도화선에 그렇죠. 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 됐던 이것도 양형 사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너무 많은 사람이 공정을 저버리게 했다. 백도 능력이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백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탓해라는 건 바로 정유라 씨가 자신의 SNS에 쓴 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유라 씨가 쓴 글 때문에 결국 이 최순실 씨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요. 아니 촛불 초기에 네. 제가 나오면 중고생들이 깃발 들고 많이 모였어요. 네. 기억나시죠? 촛불의 동력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고3 학생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저 학생 수능 걱정 안 되세요? 나라가 더 걱정입니다. 아, 이런 얘기하게 만든 게 정유라의 SNS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자 생일날 3년형을 판결받아야 되는 최순실 인간적으로는 얄궂은